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9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죠.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렇게 되니까 민주당이 발칵 뒤집혀졌고, 오늘은 이제 그에 대한 민주당의 온갖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하나씩 좀 따져보자. 이런 건데, 자, 우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명,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 요 사람들만 임명할 수 있고, 대통령목 재판관 3명은 임명하거나 지명하지 못한다. 현재 한덕수 대행은 지명만 해놓은 상태죠. 그리고 이제 한 달 가까이 지나서 임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이 법의 효력을 소급 적용하는 문제. 왜냐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이 지명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임명이 되더라도 그걸 무효로 하는 걸 부칙에 넣는다.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럼 소급 적용하니까 무효가 된다. 이제 이런 논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회가 선출하거나 아니면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재재판관 후보자를 만약에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다. 그러면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임명한 걸로 간주한다. 바로 마은혁 같은 케이스를 다시 만들지 않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한다. 이것까지 넣은 겁니다. 자, 우선 소급 입법을 하는 거죠. 뭐 소급 입법이 우연이라는 건 뭐 다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목과 다른 재판관의 임명권을 지금 차등을 둔 거지 않습니까? 뭐 이것도 아마 그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임명권 침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데 그 대행권을 이만큼 떼서 이거는 하면 안 돼 하는 걸 법으로 만든 거거든요. 어디에도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 대행을 따로 취급해야 된다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법이라는 곳에서 이거를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 대행은 다르다. 이래서 대통령 몫에 대해서 임명을 못한다 라고 하는 헌법재판소법을 만들었다? 뭐 누가 봐도 이게 합헌일 리는 없다. 뭐 이런 거고요. 자동 임명? 뭐 이 역시 임명 권한을 침해한 거 아닌가요? 그게 바로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에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우연이다 라고 한 거와 같은 취지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한다? 후임자가 안 정해지면? 그건 어디에도 법이 없고 오히려 헌법에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연임할 수 있다고는 돼 있지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 또한 헌법 위반이 명백하다. 6년 더 하고 싶으면 앞으로 6년을 더 연임시키면 되는 거죠. 그러나 연장은 불가능하죠. 임기가 6년인데. 그야말로 이 법은 우현 덩어리다. 그러면 그렇더라도 뭐 민주당이 만든 우현 법률이 뭐 한두 가지입니까? 어찌됐든 본회의를 통과시킬 것 같다. 오늘 이제 법사위를 통과했으니까 본회의를 통과시키면 정부로 이송될 거 아닙니까? 이송되면 15일 내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포를 하지 않으면 법안으로 확정이 됐지만 이거는 거부권 행사가 뭐 불을 보듯 명백한 것이다. 이런 우현 덩어리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대로 공포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한덕수 대행뿐만 아니고 누가 봐도 뭐 소급 입법에 뭐 등등 헌법 규정에 있는 거 다 헌법재판소법이 깔아뭉개는 게 우연 아니고 뭐가 우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일단 거부권 행사하면 국회로 다시 돌아오겠죠. 그 사이에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은 4월 18일 지금 9일 남았습니다. 임기가 끝날 겁니다. 그거 끝나면 뭐 더 이상 다른 조치를 취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넘어오면 재표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200명이 동의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에서 8명이 넘어가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고등학교 수준에서도 뻔히 알 수 있는 우연 덩어리 법을 만들어 놓고 국민의힘 의원들 8명이 우리한테 찬성해라. 글쎄 뭐 찬성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그냥 화풀이 하는 거 외에 아무런 효과도 없고 우연 덩어리 법을 민주당이 발의했다. 뭐 이런 기록만 남기는 퍼포먼스에 불과하다. 오히려 우연 법률을 양산하는 그런 민주당이다. 이런 오명만 뒤집어 쓰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이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하면 더 이상 국민의힘에서 8명이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법이니까 의미가 없는 퍼포먼스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헌법소원을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하는데 법무법인 도담이라는 데에 김정환 변호사라는 사람이 헌법소원을 냈다고 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명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된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데 글쎄요. 헌법소원은요. 어제 문화일보 보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권력의 행사나 아니면 행사하지 않아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 청구를 한다는 건데 그래서 한덕수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해서 국민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거죠? 아무리 따져봐도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이 없다.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거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9일 뒤면 퇴임합니다. 내일 모레부터는 실질적으로 출근도 안 한다고 합니다. 언제 이 헌법소원을 심사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상으로 봐도 불가능하다. 또 하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기관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침해당했다. 이렇게 주장할 때 청구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마은혁 같은 경우가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회가 마은혁을 선출해 놨는데 왜 정부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당했다. 그걸 헌재가 인정해서 우연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그런데 이거는 문영배 이미선의 후임자를 지명을 해놨는데 뭘 침해당한 거죠? 굳이 따지자면 차기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당했다? 근데 그거는 지금 현재로 보면 차기 대통령이 없습니다.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뭘 침해당했다는 거냐? 그러니까 과연 이 민주당이나 김정환 변호사나 이 사람들이 침해당했다는 권한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아예 권한쟁의 심판 청구권자조차 아니다. 이런 얘기. 차기 대통령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차기 대통령은 6월 3일에 뽑히겠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청구권자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이거는 현재 그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청구권 자체가 없다. 뭐 이게 이론의 여지가 없는 법조계의 공통적인 견해다. 이거 말고 이제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제 내는데 요거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한 것이 우연이다. 여기에 대해서 법조계의 의견이 갈린다. 아마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심판 중에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당시 재판관이 후임자 없이 그냥 퇴임했죠. 이게 10월 17일입니다. 이걸 앞두고서 그냥 퇴임해버리면 헌재가 기능마비가 된다. 세 사람이 퇴임해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이런 헌재법 조항을 효력정지해달라. 당장.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 신청한 게 10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10월 17일 날 이 사람들이 퇴임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10월 14일 나흘 만이죠. 나흘 만에 헌재가 전원일치로 이걸 인용을 했습니다. 6명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그래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심의는 그 탄핵 심의는 계속됐죠. 이 규정을 들어서 자 3, 4일 만에 가처분 신청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3, 4일 만에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3, 4일 만이면 문영배, 이미선이 4월 18일에 퇴임하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 이것도 또 제가 변호사들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물론 물어본 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왜? 늘 변호사들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논평한 것이 실제 헌재나 아니면 어디 일부 판사들에 의해서 뒤집힌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제가 약간의 유보를 달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물어본 변호사들은 그거 정말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왜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냐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때는 그게 헌재법 조항을 효력정지시키는 겁니다. 자기들이 지금 심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 헌재법이니까 헌재법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하는데 뭐 이렇게 그 깊이 있게 검토하고 뭐 그런 것도 필요 없고요. 그냥 이거는 좀 우리 기능이 마비되는 걸 막아야 되겠다. 뭐 이런 긴급성 같은 것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했는데 자 대통령 권한대행이 과연 대통령 모세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요 그냥 헌법재판소법 뭐 조항을 하나 효력정지시키고 이 차원이 아니고요 본격적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죠?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위반했다는 거죠? 어떤 법을 또 헌법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헌법의 취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거죠. 그럼 그동안에 대통령 목 지명을 왜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하지 않았느냐? 그거는 어디에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할 수는 있었지만 자제하고 있었던 거다. 이게 지금 법조인들의 견해거든요. 자제하고 있던 건데 지금은 문영배, 이미선 지금 코앞으로 퇴임이 다가왔는데 헌재가 마비되게 생겼는데 헌재법에 보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재법에 따라서 한 겁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본질적인 부분을 따져보지도 않고 일단 효력정지부터 해주세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제가 물어본 법조인들의 견해인데 저는 그 법조인들한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헌재 재판관들 중에 일부는 그냥 결론 내놓고 논리를 꿰어 맞추는 사람들이니까 혹시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질문을 제가 여러 차례 했는데 글쎄 제가 물어본 변호사들에 따르면 불가능하다는 논리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뭐 불가능을 또 가능하게 만들었던 전례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물어본 법조인들이 터무니없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제가 뭐 법조인은 아니니까 약간 물음표를 두겠다. 그러나 법조인들의 전원이 제가 물어본 전원이 터무니없다. 응? 이 효력정지는 만약에 따져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그럴 경우라도 문영배, 이미선이 지금 9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뭐 내일 모레부터 출근 안 한다는데 이것 때문에 출근해서 따져보자. 뭐 그래도 9일 동안 따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효력정지부터 해놓고 보자. 글쎄 뭐 이 두 사람은 혹시 그럴지 몰라도 다른 재판관들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재판관들도 과연 동의할 수 있을까? 뭐 부정적인 견해가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결국 나머지는 다 의미 없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지금 압도적 다수의 견해는 그것도 의미 없다 라고 하면 결국 한덕수 대행의 이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 저지 이거는 불가능할 걸로 보인다. 제가 어제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근데 오늘 민주당이 이제
여러 카드를 막 끄집어 내놨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하냐?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 있느냐? 요걸 제가 따져본 겁니다. 뭐 민주당 계열의 법조인들은 뭐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에 앞에 두 개, 그러니까 법안, 그 다음에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이거 세 개, 이거는 뭐 터무니없는 거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것도 터무니없다고는 하는데 약간의 정말 이변, 뭐 늘 이변이 좀 최근에 많았으니까 그렇다면 혹시 한번 조금 두고 보자. 근데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건대는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그냥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그러면 민주당이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제동을 걸 방법이 없다. 똑같은 결론이 나온다. 이런 거 한덕수 대행이 법률적 검토를 다 거치고 난 뒤에 아마 지명을 했을 것이다. 제가 취재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한번 두고 보시죠. 민주당이 과연 제동을 걸 수 있는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